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일 정미 세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병조에서 평안 황해도 도순찰사 김지를 개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강계부 산단과 건배자계 연대는 모구 기뉴치 않으니 청컨대 이를 바하고 대대로 군사를 보내어 적성정을 탐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모두 아니야.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일 정미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마 별감 최윤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양승현 괴태길고지에서 먹여 기르는 소 가운데 고시란 것은 청컨대 가죽과 고기를 목자에게 주고 매 일두씩 징수하게 하여 겸 감목간이 그 번식한 숫자를 고찰하되 목장의 말을 번식시킨 예에 의하여 포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고실은 소나 말을 잘못하여 속이는 것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일 성미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단양 등 10고을이 실롱하였으니 청컨대 금년봄의 공철을 정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일 정미 6번째 기사 함길도 경찰관 김국광이 치게하기를 신이 이제 경원에 도착한 양정 홍윤성을 만나보니 유서를 주면서 성상의 뜻을 모두 전하였더니 양정 등이 말하기를 적들 가운데 근래에 통하는 자가 서로 있다는데 혹시 우리나라 계통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려보냄이 있을까 합니다. 지금 거병하여 토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천천히 정세를 보고 또 김계손 등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거병하소서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일 성미 7번째 기사 함길도 조전 원수 홍윤성이 치게하기를 동양북 올량합의 좌화루 올루합 등이 경성에서 야인에게 사로잡혔던 여자 1명을 데리고 와서 상경하기를 원하고 적의 추장 낭장간호 낭송고루 임거처 등도 역시 상경하기를 원하니 지금 모두 올려보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2일 무신 첫번째 기사 호조에서 함길도 관찰사 정식의 계본에 의하여 아르기를 여러 고을의 군자 가운데 오래 묵은 잡곡은 손대기가 쉬우니 청컨대 빈민에게 주었다가 가을에 이르러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3일 기유 첫번째 기사 종묘의 하향대제와 우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하향대제는 여름철에 지내는 하나의 나라의 큰 제사이다. 우사제는 나라의 비를 비는 제사이다. 사전에 보면 맹하에 구망, 축, 융, 후토, 욕수, 현명, 후직의 신들에게 지내던 제사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3일 기유 두번째 기사 중순당에 나아가서 필선 홍은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명황계감은 내가 세종의 명을 받고 처음으로 찬집하였고 뒤에 또 가사를 정하였다. 계양군 등에게 명하여서 여러 책을 고증하여 줄을 달게 하였더니 잘못된 것이 많다. 내가 그 출처와 줄을 더 달 수 있는 것을 고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필선은 세자시강은의 정사 품벼슬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4일 경술 첫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한 경기관찰사 황효원을 불러서 남색 단위 한 벌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5일 신의 첫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홍달선 박강공공 곽연생과 겸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5일 신의 두번째 기사 이감을 화승군으로 정찬손을 봉은 부원군으로 곽연성을 이조 참판으로 윤사흔을 호조 참판으로 김순을 동디중추원사로 이극배를 예조 참판으로 하무치를 중추원 부사로 김구를 경창부 윤으로 겸 성균사승으로 조계종 민효열 강효문 이비를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상송포 신전 능등수 원덕과 축전주 태제도독 사마소경 동원 교례와 서해로 비후 축복 이주태수 국지동원 위방 등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도물을 바쳤다. 대마도 사직 원무기와 올량아 도만호 임고구 창호군 이이리가 김두개도에 망라 지휘 탐로합 영사 사정 거이루 학생 노요고 김모화리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약간 햇머리가 지다. 미훈이 있었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빈씨 집에 정친하였는데 예물은 각색 단자 내필 2초 내필 면연지 50편 연분 10냥이었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중매인의 막차를 문 밖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예물 안을 정당 가운데 설치한다. 그날 중매인이 예물을 가지고 빈씨 집에 이르면 주인이 문에 나와 국궁한다. 집사자가 빈씨 집의 족친 2인이다. 예물을 받들고 정당에 들어가 안에 둔다. 주인이 배 위에 나가서 사배례를 행하고 당 위에 올라가서 꿇어앉는다. 중매인이 예물을 받들어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받아서 집사에게 주고 부복하여다가 고두하고 배 위로 돌아와서 사배례를 행한다. 중매인이 막차로 나가면 주인이 주찬례를 행하는데 주모는 명부와 더불어 주찬례 안에서 행한다. 중매인이 대궐에 나가서 복명하고 명부는 중궁에 나가서 복명한다. 중매인은 효령대군 이부이고 명부는 효령대군의 부인이다. 명부는 기일 전 1일에 입궐한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천순 3년에 수교한 해당 들목에 무릇 수령을 영송할 적에 모두 서울에 지나서 본가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여러 고을의 교관을 영송하는 것도 이 예에 의해서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풍량산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밤에 황궁하는데 사복마 가운데 엎어져 넘어진 놈이 있으므로 사복시 관리들을 의건부에 하옥시켰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너무 좋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임효인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에서 배양하는 전죽 10만 개와 영동 여러 고을 여러 포구의 정철 1,000근을 함길도 안면에 배로 수송하도록 하라. 또 전죽을 배양하는 법은 이미 유시를 내렸으니 그 벌채를 금지하고 그 불태우는 것을 금지하여 마땅히 더욱 규철하도록 하라 하고 함길도 관찰사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강원도에서 수송하는 전죽 10만 개와 정철 1,000근을 여러 포구의 병선에 실어서 차례차례 도절제사의 영으로 수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죽은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를 말한다. 정철은 공납을 바치는 시우쇠이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계승부 유수와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성에서 의주까지는 모두 사객이 왕래하는 길인데다 계승부 안주 의주는 모두 도회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공존하니 다른 도에 비하여 볼 때 번잡합니다. 그러나 계승부에는 시역 노비가 139이고 의주는 148구이며 안주는 69인데 노약자가 반이나 차지하므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안주에는 여러 관사의 노비로서 40구를, 계승배는 난신의 노비로서 19, 여러 관사의 노비에서 14구를 주되 각각 그 고을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주소서.
의주는 기생과 악공을 둔 이후로부터 역사에 이바지하는 자리 더욱 적으며 또 요동의 군관들이 기생을 사통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금지하는 것도 형세상 어려운데 기생들도 또한 이익을 탐하여 슬그머니 이에 따르니 장차 큰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근대 기생과 악공을 혁파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객은 다른 나라의 왕래는 사신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 도회의 땅은 나라에서 쓸 물건이나 동원하는 사람을 모으던 중심지의 땅을 말한다. 시역노비는 현재 관가에서 노역을 종사하는 노비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사건도 찰방의 개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일찍이 문산역을 혁파했으니 청근대 부상역에 붙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올적갑 천호 차리 등 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8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어서로 황해 평안도 도 순철사 김질에게 유시하기를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여 날로 생각이 나는데 경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자이다. 또 도내에 별다른 사변이 없기 때문에 자주 유시를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일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장맛비를 내리기 때문에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서 창문을 얼른다는 것도 이것이 포상의 계책이다. 세간의 만사가 어찌 변치 않은 세력이 있겠는가. 이것이 전단이 제 나라를 회복한 까닭이다. 여러 말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경이 이미 스스로 알 것이다 하였다. 포상의 계책은 근본은 먼저 국군이 하는 계책이다. 전단은 전국시대 제나라 임치 사람인데 연의 소왕이 제나라를 정복하여 그 성들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을 때 증묵에서 화우의 계책으로 연군을 폐주시키고 제나라 70여성을 회복하였다는 사람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명하여 효령대군 이보를 정사로 삼고 우의정으로 익령 치사한 이 인손을 부사로 삼아 빈시의 집에 납징하게 하였다. 예물은 현 세필 아청단자이다. 혼 두필 대홍단자이다. 각색 나 백능 자주 초록주 압두록주 유청주 각각 4필 이홍주 16필 백면자 10건 화은 50량 명복을 대홍단자 노이 한벌 부인들이 길을 가는 겉옷이다. 남자의 원령과 같이 지었으나 헐렁하게 크며 묶는 띠가 있었다. 아천 단자 대이 한벌 부인들이 겉옷인데 묶는 띠가 있었다. 건배 견화 대홍 단자 장삼 한벌 대홍금선 단자대 한개 갓 한개 영자 개두 전후 면사 구협리 한벌 비단으로 이를 만드는데 길이가 1척 8촌이고 너비는 2촌이다. 양쪽 끝에 주름으로 줄여 턱을 둘러싸서 정수리에서 서로 맺는다. 오지 한 개 수갑으로 5 손가락에 갖춘 것이다. 수도마 한 개 수갑으로 5 엄지만 있어서 그 끝을 갈라 놓았다. 수식은 독대요 수자지 한 개. 수식은 채단으로서 이를 만드는데 수지류가 같이 만들고 주옥으로서 꾸미되 뒤로 긴 영자 8줄을 들여온다. 주옥이 없이 꾸미는 것을 시 속에 독대 요라 이른다. 수파 채장잠 원잠이고 또 홍금선 소오자 난근선 소오자 자단 소오자 초록단 소오자 초록주 소오자 압두록주 소오자 각각 1개 자주 소오자 2개 대홍단 호수 소오자 호수는 곧 학수인데 그 가슴이 빈 것이다. 황단 호수 소호자, 대홍주 호수 소호자, 황주 호수 소호자 각각 1개. 남능협 소호자, 자단 유군, 초록단 유군, 자주 유군, 초록주 유군, 남초 유군 각 1벌, 남간색 수유군 3벌, 초록단 협군 1벌, 남단 협군 2벌, 자수 협군 1벌, 백초삼, 백주삼, 초광 한삼 각각 3벌, 백단 협말군, 생초 단말군, 백주 협고 각각 2벌, 백주 단곤 4벌, 남주곤 자주곤 각각 1벌, 당근 구홍면포 유옥 1벌, 무문 침석 1개, 자주 단복 2개,
본해 3개, 침 1개, 말 4필이었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전 1일에 액정세에서 어조와 를 건정전 북벽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보안을 어조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건정전 밖의 좌우에 설치하고 속백 안을 보안의 남쪽에 설치한다. 악서의 전악이 헌현을 진열하고 그 위 전악 위를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이 여와 연과 말을 진열하고 전이가 종친 문무백관과 내외 관원의 자리와 집사관의 자리를 설치하고 사자의 명령을 받는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한다. 그 앉아 참에 자리를 사자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 하고 또 사자 이하의 관원의 자리를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서양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고가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을 진설하고 군사들을 진열한다. 전악이 고치를 진열하고 병조에서 세장을 진설하며 예조 정랑이 최열을 건정문 밖에 진설한다.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에 모여 각각 조복을 갖춰 입는다. 고가 이 엄을 알리면 종친 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 외 위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속백함, 현이 3개이고 훈이 2개인데 초단자이다. 안에 두고 사복이 타는 말을 전정의 길 동쪽 헌현의 북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위로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이 함론 밖에 나가서 사후한다. 판통내가 함론 밖에 이르러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의자에 앉는다. 산과 선으로 시비하기로 평상시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학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가고 가고 협률량이 들어와서 그 위에 나아간다. 고가 삼엄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량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위에 나아가 동서에서 서로 마주 향한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가 어저에 오르고 음악이 그치면 향로의 연기가 되어 오른다.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고 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진열하고 호위관과 건시가 전내에 들어오고 사금이 전계의 위 아래에 나누어 쓰되 모두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통찬이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며 사자 이하의 사람이 국궁하여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이 나아가 어저 앞에 이르러 교지를 받들고 동문을 지나 나간다. 내직 별과 미인이 공복을 입는다. 이 속백 안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정교관이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별감이 안을 들고 정교관이 동쪽에 쓰되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양한다. 정교관이 교지가 있습니다고 말하고 통찬이 괴하라고 청하며 사자 이하의 사람이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간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으로 삼으니 경등에게 명하여 납직례를 행하게 한다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부흥 악작흥 사배 평신하라고 청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4번 절하고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그치면 통찬이 괴하라고 청하여 사부가 꿇어 앉는다. 통찬이 진홀하라고 청하면 별감이 속백 안을 정교관의 안에 바치고 정교관이 속백함을 취하여 별감이 안을 드는 장께 주고 물러간다.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나아가서 북향하에 꿇어 앉아 받아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받아 안에 둔다. 통찬이 출홀 부복흥 평신하라고 청한다. 정교관이 시비에 돌아가고 복례량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나가는데 그 안자가 앞에서 가고 승마를 이끄는 자가 이를 따른다. 사자가 속백을 최여에 두면 세장과 고치가 앞에서 인도한다.
다음에 속백녀가 가고 그 다음에 승마가 가고 다음에 사자 이하의 관원이 따라간다. 판통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 나아가서 어자 앞에 이르러 부복하고 꿀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간다.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가 어자에 내려와서 열을 타고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그치면 복례량이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해엄하고 의장을 해산시키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에 나아가서 공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고치하면서 간다. 익명치사는 뱃슬길에서 물러났으나 그 관직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인데 원로 대신을 우대하여 녹봉을 주던 제도의 하나이다. 납징은 혼례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낸다. 납회라고 한다. 홍금선 소호자는 남자의 동옥과 비슷한 여자의 도포이다. 헌현은 틀에 걸어놓은 악기이다. 세장은 어가의 앞뒤에 세우는 자질구레한 의장을 말한다. 채연은 왕실의 의식 때에 기중품을 옮겨 싣는 데 사용하던 교자와 비슷한 기구이다. 외파는 박간의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해엄은 의식을 거행하고 난 뒤 여러 관에게 경계하라는 명령을 풀어주던 일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빈씨 집에서 납징하는 의식은 이러하다. 길 이전 1일에 빈씨의 집에서는 사부사의 막차를 대문 밖의 길 왼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을 정당의 가운데 설치하고 현훈 속백안을 향안의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의 속백과 승마가 빈씨의 대문 밖에 이르러 주인이 나와서 맞이하여 몸을 굽힌다. 집사자가 속백을 받들어 정당에 들어가고 사가 그를 따라서 안의 왼쪽에 쓰고 서남향이다. 부사가 안의 오른쪽에 쓴다. 동남향이다. 집사자가 속백을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안에 두고 함께 물러나서 자리로 돌아간다. 승마가 뜰 가운데 나누어 쓰는데 남쪽에 있으면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서쪽을 위로 한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가서 국궁 사배흥 평신 하라고 찬하면 주인이 안 앞에 나가서 꿇어앉는다. 정사가 속백을 받들어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꿇어앉아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안에 도로 주면 주인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하고 예가 끝나면 사부사가 막차를 나오고 주인이 주찬례를 행한다. 사부사가 나가면 주인이 지송하여 문 밖까지 이른다. 사부사는 건정전에 이르러 복명한다. 현훈 속백안은 예물인 아청단자와 대홍단자를 묶은 태백을 놓는 책상을 말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근일에 예조판서 홍윤성의 주회상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아직도 유인을 받지 못하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봉장하였사옵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예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예의 대경은 명분을 바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는 명분이 없으면 드러나지 아니하고 명분은 그 그릇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니 명분으로서 명령하고 그릇으로서 구별한 뒤라야 상하가 분명하게 되어서 능히 그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과 그릇을 안다는 것은 상하의 분별을 나누어서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중숙 우회가 공이 있어 고을에 봉하려 하자 고을을 사양하고 번영을 청하였는데 공자께서 고을을 주는 것만 가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명분과 그릇이 이미 망하면 상하가 서로 잊지 않게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신이 참남하게 왕장을 사용하기 명분을 어지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홍윤승이 출사하던 날 안장 갖춘 말을 내려주었으나 그 화려한 정과 홍모영의 수식은 인신이 착용할 물건들이 아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띄고 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그 마음이 이미 임금을 의심여기고 있는 것이니 무릇 이목이 있는 자이면 누구인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명분을 간범하면 죄는 진실로 큰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번 청하여 마지 않았으나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중임을 맡겼으니 탄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 신등은 더욱
저기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중임을 받았다면 더욱 마땅히 전전긍긍 조심하여야 하는데 왕명을 받고 겨우 나가자마자 참남한 실수가 이와 같았으니 어찌 능히 그 하는 일이 요래 합하겠으며 저걸 대하고 제승할 적에 위임한 뜻에 부응하겠습니까? 더구나 야인들은 골하에 여러 번 입주하였으므로 승려와 복의 물건들을 본래부터 익숙하게 본 바인데 저들이 홍윤성이 착용한 물건을 보고 승려와 다름이 없으면 반드시 조정의 군신의 분위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욱 경무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오직 홍윤성 장신만이 징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왕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8.1무의 참남이 여기에 싹들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확연히 강단을 내리셔 특별히 유음을 내려 홍윤성의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인신들의 참남하는 조짐을 막으시면 나라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로 말하기를 보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말한다면 반드시 크게 견책하겠다 하였다. 중숙 우회는 위나라의 대부를 말한다. 왕장은 임금만이 사용하는 장식이나 휘장이다. 화룡점은 용의 무늬를 그려넣은 마지막 말달에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홍모영은 말머리에 붉은 상모로 장식한 수식인데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경무는 가볍게 보고 의심력입니다. 8.1무의 참남은 자기 신분과 지위에 벗어난 참남한 행동을 말한다. 노나라 대부인 계시가 8.1무를 뜰에서 추계하여 천자의 예악을 참남하게 행하니 공자가 이를 보고 논어에서 이런 짓을 한다.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하고 탄식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올 말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경상도 도채차사 황수신의 계번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여러도의 유의하는 사람들은 전의 수교에 의가하여 구율하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거지로 돌려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9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올량압 지휘 첨사 낭장가로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 입직한 도지무 위장과 승지 겸사복 장룡대 등을 불러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채찰사 신숙주가 치게하기를 신이 여러 진을 순행하면서 군사들과 병마들의 편들을 짜고 병기와 의장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달 14일에 고행령에 모두 모이기로 약속한 보병과 기병이 4,059명이고 또 강순으로 하여금 길주 경성 부령의 군사 1,069명을 거느리고 무산보에 도착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장차 15일에 신이 양정, 홍윤성, 강순, 김사우와 길을 나누어 적을 수색 토벌할 계획을 이미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에 회령으로 돌아오는데 12일에 아아두 등 60여 명이 마침 이르렀으므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이야기하여 그 정상을 살피니 형세가 궁하여 죄를 이웃치고 머리가 진흙땅에 닿도록 절하고 살해를 하면서 사로잡아간 사람들과 가축들을 쇠안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지금 응달진 응덕과 깊은 골짜기를 보건대 얼음과 눈이 녹기 시작하니 강물이 바야흐로 넘쳐흘러서 여러 여우를 모두 배로 건너야 하겠으며 오랑캐의 땅을 불로 태워버린 다음에 마초가 모두 없어져 용병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이 양정, 홍윤성 등과 함께 계책을 세워보니 가을까지 기다린다면 강물이 떨어지고 덜의 풀도 다 타버리지 않을 것이요 고식들도 또한 들판에 익을 것이므로 일거에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 우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이미 군사들이 징발하였으니 저들이 혹시 듣고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겠으나 신이 아아두 등을 맞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기순하지 않으면 장차 거병하여 소혈을 수색 토벌하려고 이미 여러 전의 병사들의 징발을 모두 고영에 모아놓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마침 죄를 뉘우치고 기순 복종하여 친히 와서 충성을 바치니 곧 병사들을 여러 전에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더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살해하였습니다. 다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오지 않은 여러 처장들에게 와서 알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신이 양정, 홍윤성과 함께 경기를
거느리고 장차 허수라까지 가서 진의 터를 살펴서 정하겠습니다. 신이 다시 육진을 순행하면서 친히 그 형세를 살펴봐 만약에 다른 변이 없으면 유경군사들을 요량하여 양정에 붙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겠으며 신도 또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지에 친히 품신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햇누리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효령대군 이보를 정사로 삼고 의정으로 익명치사한 이인손을 부사로 삼아 한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고 책문은 이러하였다. 내가 큰 왕업을 이어받아 지키니 그 왕위를 차서에게 있게 하려고 생각하여 밤낮으로 잊지 못하였다. 이미 세자를 세워 종묘의 제사를 개성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어진 대피를 얻어서 내조에 이바지해야 하겠다. 그대 한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정숙하여 종묘의 제사를 도울만 하므로 이제 효령대군 이보와 의중으로 익명치사한 인손 등을 보내어 그대에게 책부를 주어서 왕세자빈으로 삼는데 그대는 지 아비를 경계하고 서로 도와서 공정의 법도를 어기지 말고 더욱 우리의 큰 왕업을 융성하게 하라. 만가지 교화의 시합과 만가지 복의 근원이 그대의 한 몸이 매였으니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조와 보안, 향안을 의식과 같이 설치하고 채간, 인안 각각 한 개를 보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채간은 북쪽에 있고 인안은 그 다음에 있다. 명복안을 전정의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한다. 비의 예장 교자 채연은 건정문 밖에 진열하고 전악이 헌현을 벌려놓고 그 휘위 전악 위를 설치한다. 판사복이 연과 말을 진열하고 전위와 가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 내외에 관원의 자리를 설치한다. 고가 초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에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을 진열하고 군사들을 버려 세운다. 종친 문무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춰 입는다. 고가 이염을 알리면 종친 백관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 외 위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책함과 인수 민 명복함을 받들어 각각 안에 두고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이 각각 무교와 제복을 갖춰 입고 상서사에서 책보를 받들어 모두 사정전의 한문 밖에 이르러 사후한다. 판통내가 한문 밖에 나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하면 전하가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춰 입고 어자에 오르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기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 그 위에 나아간다. 고가 삼음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량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시립 위로 나아가서 동편에서 서로 보고 쓴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내가 부복하여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면 전하가 열을 타고 나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연주되면 전하가 어자에 오르고 음악이 그치면 항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상서관이 어벌을 받으러 안에 둔다. 산과 선을 진열하고 호위관과 건시가 전내에 들어오며 사금이 전의 위 아래에 나누어 쓰되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의 관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 자리에 나간다. 음악이 연주되고 통찬이 국궁사배흥 평신하라고 청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국궁하여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라한다. 음악이 그치면 정교관이 전하의 어조 앞에 나가서 교지를 받들고 동문을 지나 나온다. 내직 별감이 채간 인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안마다 이인이 마주든다. 정교관이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별감이 안을 들고 정교관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나서 쓰되 모두 서양한다. 정교관이 교지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통찬이 구애하라고 청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모간 아무개의 딸을 책봉하여 왕세자분으로 삼으니 경등에게 명하여 예의를 행하게 한다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흥 악작 사배흥 평신하라고 청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그치고 통찬이 괴하라고 청하면 사부사가 꿇어 앉는다. 통찬이 진홀하라고 청하고
별감이 먼저 채간을 바치고 다음에 인안을 바친다. 정교관이 다음에 나아가서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받아서 부사에게 주고 부사는 받아서 채간과 인안을 든 자에게 준다. 통참이 출홀 부복흥 평신하라고 청한다. 정교관이 시립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복내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채간과 인안을 든 자가 앞에서 가고 명복을 든 자가 따른다. 건정문의 동편문을 지나 나가면 사자가 뒤따라간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반열로 돌아온다. 통찬이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청한다. 치사관이 전하의 어저 앞에 나가 싸래기를 모관 신 아무개 등은 월량의 배필을 세워 종손과 지손이 번영하는 경사와 대례가 이미 이루어지니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흥 사배하라고 청하고 판통내가 예를 맞았음을 아랜다.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내전으로 돌아간다. 음악이 그치면 복내량이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사제가 건정문 밖에 이르러 책함과 인수 및 명복함을 각각 체여에 둔다. 빈의 의장과 교자가 앞에서 가고 책, 인, 명복, 체여가 차례대로 진열하여 광화문을 나간다. 사자가 말을 타고 의장을 갖춰 고치하면서 가고 종자들이 말을 따라간다. 타고 따라간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빈씨의 집에서 책문을 받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이날 빈씨 집에서 막차를 대문의 밖에 남양하에 설치하고 향안을 전청에 설치하고 주인의 배 위를 전청의 뜰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동지 내시부사의 자리와 집사 내관의 자리를 중당의 바깥쪽에 설치하고 향안을 중당에 설치하고 책간, 인안, 명복안을 향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빈씨의 배 위를 뜰에 설치하고 찬내 여관의 두 자리를 빈씨의 배 위의 동서쪽에 서로 마주보고에 설치하고 선책 여관, 전책 여관의 자리를 동쪽에 설치한다. 인내 여관 2인이 좌우로 나누어 먼저 중당에 들어오면 사 이하의 관원에서 주인에게 이르기까지 나와서 맞이하여 몸을 굽힌다. 찬인이 사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정청에 들어가서 향안의 동쪽에 남향하에 선다. 책한 인안 면복 안을 든 자가 따라 들어가 부사에게 주면 부사가 사에게 주어 안 위에 둔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면 국궁사배 흥 평신하라고 찬한다. 책인 명복을 든 내관이 맞들어 바치면 동지 내지 부사가 중당에 벌려놓기를 정청과 같이 하고 빈독과 예복을 벌려놓는다. 여관인이 좌우로 나누어 빈씨를 인도하여 방을 나와서 채간 앞의 배 위에 이르면 찬내 여관이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한다. 선책여관이 교지가 있습니다 말하고 찬내 여관이 괴하라고 찬하면 빈씨가 꿇어앉는다. 선책하라고 찬하면 여관이 채간 앞에 나가서 책문을 받들어 취하여 향안의 동쪽에 서서 선포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책문을 빈씨에게 준다. 빈씨가 꿇어앉아 책문을 받들어 책문을 전책 여사에게 주면 여사가 도로 안에 둔다. 찬내 여관이 부복흥 사배하라고 찬한다. 빈씨가 국궁하여 4번째로 하면 찬내 여관이 예가 끝났다고 찬한다. 여관이 빈씨에게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고 여러 명부와 응당 할애할 자들이 차례로 뜰에 북향하였으면 제배하라고 찬한다. 예가 끝나면 빈씨는 안으로 들어가고 내관이 나와서 사부사에게 예를 마쳤음을 고한다. 사부사가 막차를 나오면 주인이 주찬례를 행한다. 사부사가 나가면 주인이 지성하여 문 밖에까지 이른다. 사부사는 건정전에 나가서 복명한다. 선책 여관은 왕세자비를 책봉할 때 축책을 읽던 여관을 말한다. 인례 여관은 의식대 왕비나 비빈에게 예를 인도하는 궁녀를 말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인 정문형이 본도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온영의 관노 3, 4인이 관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군수 조원지가 그들을 주해주니 그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어서 분개하고 원망하여 형방 아전의 집을 불태웠고 또 열흘 안에 공아가 2번이나 불이 났고 고을 사람들이 지주를 모해하니 풍속이 불미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색하여 사로잡아 끝까지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고 즉시 본도의 관찰사에게 일시하기를 수색하여 사로잡아서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11일 모 첫번째 기사 일본군 일기주 호자 원고가 사인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1일 무자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서교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 황하겸 겸사복 마흥기가 아뢰기를 도라대가 송훈을 죽이고 그 안장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르러 공공연히 광복을 입고 다니니 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때 황하인으로서 겸사복에 있는 자들이 좌우에 둘러서서 시위하고 있으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불가하다. 지금 허물을 뉘우치고 내조하였으니 어찌 죽일 수가 있겠는가. 내 장차 그를 옛날같이 대하겠다. 다만 그늘에 일이 많아서 인견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3일 기니 첫번째 기사 춘숭당에 나가서 종친과 영중추원사, 홍달손, 이조판서, 구치관, 승지 등을 인견하고 도적을 없앨 일과 갑옷을 만들 일을 의논하였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지금 군사들이 모두 공갑을 착용하는 까닭에 간수하는 데도 심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 훼손됩니다. 만약 스스로 갖추게 한다면 나라에서 수고롭지도 않고 갑옷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임명대군 이구가 말하기를 군사들의 의식에도 곤란한데 갑옷을 만들게 하는 날에는 그 일을 기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의 말은 잘못이다. 법을 세우고 이들을 감독한다면 수년 사이에 끝낼 수 있다. 그것을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 윤자, 온이 아뢰기를 개인적으로 만들게 한다면 그 빛깔과 모양이 각각 다를 것이니 군대의 위용이 정제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도 옳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빛깔을 갖게 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이 또 아뢰기를 도적은 단근하는 법을 비록 시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도는 모두 사형에 처하지만 그러나 징계되어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잇따라 일어납니다. 근련 이래로 흉년이 크게 심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도적을 어찌할 수 없는 형세이니 예법 그대로 제정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개인적으로 갑옷을 만들도록 하는 법령이 한 번 시행되면서부터 농우를 잡아서 그의 비용으로 다 쓰니 백성들 가운데 이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이명 왕자는 궁궐에서 자랐으나 일찍이 그 패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의논을 막으려고 했으나 당시에 의논이 많았다. 공갑은 나라에서 만들어 지급하는 나라의 갑옷이다. 당근하는 법은 도둑질을 3번 이상 하는 자의 손의 힘줄을 끊는 법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3일 기니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일본국 통신사 송처금과 서장관 이근이 말리 바닷길에 간고가 극심하여 비록 바람을 만나 패몰되었으나 오히려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직을 갑자기 파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직을 돌려주고 녹을 지급하여 처자들을 두루 구휼하소서니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강건의 말이 옳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윤자 온등이 아뢰기를 우선은 마땅히 작과 녹을 빼앗지 말고 피고 영문이 듣고 본 바를 회부할 때까지 기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3일 기미 세번째 기사 올량한 만호 낙나스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4일 경신 첫번째 기사 경해로 아래에 나가서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중초원사 홍달선 호조판서 조성문 지중초원사 최항 행상호군 송처관 승지와 겸사박 최적 등을 인견하여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옛날 하동부원군과 같이 백료의 위에 있었던 정의가 가장 무겁다. 종친 제추는 모두 나의 뜻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나리점으로 정인지 홍달손 등을 불러서 내전으로 들게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4일 경신 두번째 기사 충청 전라도 조정 경찰관 안철손에게 유시하기를
경중의 창고도 오히려 새고 기울어져 위험해서 미국이 썩어 빠지기에 이르렀는데 하물며 외방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군수물자를 노적하니 날마다 모손하게 되지만 수령들은 대수롭지 않게 주의를 하지 않으니 너가 한두 고을의 노적과 창고로 가서 조사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1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명하에 일본 통신사 송처금과 서장관 이건의 하맹삭의 녹을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하위당에 나아가 양녕대군 이제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중전사 홍달손 병조판사 한명의 중추원사 박강 지중추원사 최항 승지와 겸사복 최정 등을 인견하여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정인지 최양 등이 아뢰기를 병서의 주회와 절구가 잘못된 곳이 자무 많습니다. 임금이 행상욱은 송처관, 이조차 및 서거정, 호조차 및 이해를 벌써 교정하게 하고 임금이 스스로 재량하여 정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종부시의 명하에 정향, 중규 등의 직첩을 도로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제사의 노비 추세 제조가 아뢰기를 여러 권사의 노비로서 양인 남편에게 심집 간 자는 3년마다 여러 도의 멀고 가까운 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낳은 자식을 장고하여 종량하게 하였으나 원고인 자가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리들도 또한 추세하여 밝히는 데 태만합니다. 만약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계달하고서 우선 9년을 기다려서 성적하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비록 기한이 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은하에 청탁하고 몰래 장고를 기록하여 장부에 올리고 함부로 종량한 입안장을 받으며 그 기한 안에 장고한 자도 또한 관주에게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고 스스로 물러나 사태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본주가 이미 죽거나 본사의 관리들이 채임되기를 기다렸다가 증거가 근거할 만한 것이 없어진 다음에야 기한 안에 장고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핑계하고 함부로 입안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천이 날로 줄어드니 청컨대 이제부터 기한을 정하지 말고 3년마다 정월 초 1일에 1일부터 검은날까지 장고한 뒤에 관주와 전린에게 추액하여 그 해 안에 성적하기를 끝마치되 만약 소송을 제기하고서 스스로 물러나서 사태의 변화를 관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종천시키소서. 또 종량한 입안에다 고장한 연월과 서로 결혼한 연월과 관주 전린에게 사실을 밝힌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서 간사에게 속이는 것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계양군 이전 도승지 이윤자언 좌승지 이극감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가래색에서 문종의 세자 때 장사를 보기 전과 후의 의장을 고려하지 않고서 장사를 보게 된 후의 의장을 사령하려고 하는데 금일에 있어서 어찌 이와 같이 성급히 하게 하고 이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제사 직장 제도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의장을 쓸 것이니 직장의 노부를 상고하도록 하라. 황태자와 친왕의 의장 숫자는 황태자가 가장 적은데 이것은 소양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황제의 승려와 같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옛날에 세종께서 대군에게 명하여 월용 반비의 옷을 입게 하였지만 세자는 이를 입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별현 명리의 뜻이었다. 태종과 세종 사이에 어찌 틈이 있었겠는가마는 강상인 등의 옥사에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었으나 태종께서 깊은 뜻이 있었다. 문종께서 정사를 보는데 오히려 영합하여 기꺼이 명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또 세자의 지엄함이 나이 많아 양보해야 할 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 어려서부터 도와줌이 없으면 만세 어진 임금이 나겠는가. 비록 공자께서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나 끝내 또한 미혹하셨을 뿐이다. 가래색을 책망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래야 중국의 의장 분수에 준하여 의장의 숫자를 줄이었다. 가래색은 왕가의 혼인, 탄생, 책봉, 하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관청이다. 제사, 직장은 직사의 분장을 이름을 말한다.
월용 반비는 둥근 용 무늬를 넣은 반팔의 포다. 별현 명민은 혐의를 가지고 희미한 것을 밝힙니다. 강상인 등의 옥사는 세종적이년 1418년 병조 참판 강상인이 병권을 갓 즉위한 세종에게 귀일시키려다가 상왕인 태종의 노용을 사서 세종의 장인인 시몬, 병조 판서 박섭 등과 함께 화를 당한 사건이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4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빈씨를 그 집에 친양하였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광화문까지 전송하고 이어서 누가 위에 나아가서 세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초계인은 이러하였다. 초계인은 왕세자가 혼례를 치르기 전에 왕비로부터 경계의 말을 듣는 의식을 말한다. 친형하는 날 4시부에서 전하와 중궁의 어주화를 공중에 설치하고 의장을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고 사옹방에서 찬탁을 준비한다. 전하는 원유관과 강사풀을 입고 중궁은 예복을 입고 나가면 음악이 연주되고 어자에 오르면 음악이 그친다. 왕세자가 면복을 입고 찬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의 동문을 지나 들어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고 찬자가 국궁하라고 창하면 음악이 연주되어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따라서 전하의 어좌의 동족에 드린다. 찬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어좌의 앞에 나아가 꿇어 앉게 하면 진규하라고 찬하고 잔을 받으라고 찬한다. 집사가 잔을 왕세자에게 서서 주면 왕세자가 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꿇어 앉아 이를 받아서 물러난다. 출규하여 계명을 공손히 들으라고 찬하며 왕세자가 계사를 듣는다. 이를 마치면 부복흥 평신하라고 찬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찬한다. 국궁하라고 찬하면 음악이 연주되고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하면 음악이 그친다. 또 왕세자를 인도하여 중궁이 어좌의 앞에 나아간다. 얘는 갔다. 얘가 끝났다고 찬하면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곤면을 거두고 원유관과 강사풀을 갖추고 입고 친령례를 행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친령의는 이러하였다. 친령의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여기에서는 왕세자가 빈을 맞이하는 의식을 말한다. 기일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왕세자의 막차를 빈씨의 대문 밖의 길에 동남향으로 설치하고 향한 배관을 정당의 가운데 설치한다. 그날 포시 전 삼각에 사복 소윤이 연을 광화문 밖의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이 기사에서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장위를 진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하기 전도 고치를 설치한다. 광화문 밖에 나가서 크게 연주한다. 빈씨가 부모가 정당에 자리하면 여집사가 빈씨를 인도하여 부모 앞에 나아가서 각각 4번 절하게 한다. 부모가 뜻에 따라 개사하고 빈씨가 듣는다. 이를 마치면 차례로 여러 존장들에게 하직한다. 예가 끝나면 영복으로 받고 입고서 기다린다. 왕세자가 명을 받고 이를 마치면 충후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한다. 근정문의 동편문을 지나가서 흥리문 밖에 이른다. 부지 통례가 연에 오르기를 창하면 연이 움직인다. 촛불을 잡은 자가 앞에 가는데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시종관과 군관, 종친, 문노백관들이 공복 차림으로 광화문을 나가서 말을 타고 따라간다. 빈씨 집 문 앞에 이르면 부지 통례가 연에서 내리기를 창하고 중호가 인도하여 막차로 들어간다. 빈자가 공복을 입고 주인을 인도하여 왕세자를 막차 밖에서 맞이한다. 내간이 시복 차림으로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를 나가고 주인이 왕세자를 창하여 중당에 들어간다. 왕세자가 먼저 가고 주인이 뒤따라간다. 예물을 받들고 들어와 중당에 이르면 주인이 나가서 중당의 왼편 쪽에 쓰고 빈모가 중당의 오른편에 쓴다. 동쪽 서쪽에서 서로 향한다. 왕세자가 중당에 이르면 여집사 의인이 빈씨를 인도하여 방을 나와 빈모의 아래에 세운다. 내간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안 앞에 이르고 내간이 패복을 받들어 바치면
현초 훈초가 각각 한 필이다. 왕세자가 받아서 안에 둔다. 내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조금 물러나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쓰게 한다. 빈자가 주인을 인도하여 배관 앞에 나가서 팔배례를 행하고 물러나서 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집사자가 안을 거두고 내관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먼저 나간다. 교부가 교자를 들고 중문 안에 이르고 내관이 빈씨의 의장을 중문 밖에 갖추면 여집사가 빈씨를 인도하여 나간다. 내관이 꿇어 앉아 왕세자에게 교자가 있는 곳에 나가기를 청하고 발을 걷어 청하면 빈씨가 교자에 오른다. 내관이 왕세자에게 연에 올라가 앞서 가기를 청한다. 빈씨가 의장을 갖추고 뒤를 따라간다. 왕세자가 홍례문 밖에 이르면 연에서 내리고 빈씨의 교자가 사정문 밖에 이른다. 내관이 꿇어 앉아 왕세자에게 발을 거두기를 청하고 빈씨가 교자에서 내린다. 왕세자가 앞서 간다. 배관은 예물로 주는 비단을 놓아두던 책상이다. 포시는 신시 즉 오후 3시에서 5시를 말한다. 팔배례는 8번을 절하는 예인데 이성간에 결련할 때 행하던 예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8일 갑자 5번째 기사. 동례련을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동례련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서로 마주 앉아 술과 잔을 나누고 재배한 데 신방에 들던 예식이다. 그날 내관이 먼저 국내에 왕세자의 좌석을 동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빈씨의 좌석을 서쪽에 동양하에 설치하고 각각 좌석의 남쪽에 배 위를 설치하고 주안을 한가운데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두 잔과 두 건을 안 위에 둔다. 왕세자가 들어와 궁문 밖에 이르면 궁관 이하 장위가 모두 물러난다. 빈씨가 사정문 밖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린다. 장위는 문 밖에 머무른다. 궁인이 앞뒤에서 촛불을 잡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찬인 1인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앞서 오르고 1인이 빈씨를 인도하여 뒤따라 오른다. 배 위에 나아가기를 찬청하고 제비하라고 찬함이 빈씨가 두 번 왕세자와 빈씨가 두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좌석에 오르기를 찬청한다. 집사자가 찬인을 들어 왕세자와 빈씨 앞에 드리고 여관이 금잔을 잡아 술을 따르고 드리고 다음에 잔을 드린다. 제차 금잔으로 술을 드리고 또 잔을 드리며 제차 금잔으로 술을 따르고 합하여 타서 마시면 왕세자와 빈씨가 모두 마신다. 이를 마치면 또 잔을 드리는데 모두 세 차례 술과 잔을 드리기를 끝마친다. 집사가 잔 안을 거두고 왕세자와 빈씨가 배 위에 나아가 두 번 절한다. 예를 끝마치면 왕세자의 종자가 빈씨의 잔을 남은 것을 사고 빈씨의 종자가 왕세자의 잔을 남은 것을 산다. 그는 표주박으로 만든 술잔인데 세종실록 제133권 올해 2의 가래 의식을 보면 그는 작은 표주박 1개를 둘로 쪼갠 것이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4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 빈이 조현례를 행하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조현례는 시집 온 새 신부가 신방을 치른 다음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시부모를 뵙던 예를 말한다. 제2일에 궁인이 어좌왕 중궁좌를 내전의 북벽에 설치한다. 왕세자가 면복을 입고 빈씨는 예복을 입는다. 찬인이 각각 출궁하기를 개청하고 국내 문 밖에 이르러 기다린다. 전하가 원유관과 강사포를 갖추고 중궁에 예복을 입고 자리에 오르면 찬인이 왕세자와 빈씨를 인도하여 동문에서 들어오는데 왕세자가 먼저 들어오고 빈씨가 이를 따른다. 찬인이 전하의 앞으로 나가라고 찬한다. 왕세자는 동쪽에 있고 빈씨는 서쪽에 있고 궁인이 조유를 다음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의 오른쪽에 서면 왕세자와 빈씨는 모두 사배하라고 찬한다. 집사자인이 안을 두고 전하 앞에 이르고 궁인이 조유를 담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에게 주면 빈씨가 조유를 담은 쟁반을 받들어 안 위에 둔다. 집사자가 안을 들고 빈씨가 뒤따라 받들어 나가되 전하 안에서 정지하고 빈씨가 자리로 돌아간다. 차내가 왕세자와 빈씨는 모두 사배하고 일어나라고 찬한다. 찬인이 왕세자와 빈씨를 인도하여 중궁 앞에 나간다. 궁인이 단수를 담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의 왼쪽에 서면 왕세자와 빈씨가 모두 4번 절하고 일어선난다. 집사자 인이 안을 들고 중궁 앞에 이르러 단수를 담은 쟁반을 빈씨에게 주면 빈씨는 단수를 담은 쟁반을 받들어 안 위에 둔다. 집사자가 안을 받들어 빈씨가 뒤따라 받들어 나아가되 중궁 앞에 이르러 빈씨가 자리로 돌아간다. 사배하라고 찬하면 왕세자와 빈씨가 모두 4번 절한다. 집사자가 전 앞의 조유를 담은 쟁반을 안의 동쪽에 거두고 중궁 앞의 단수를 담은 쟁반을 서쪽에 거둔다. 예가 끝났다고 찬하면 찬인이 왕세자와 빈씨를 인도하여 나간다. 이날 왕세자와 빈씨에게 잔치를 내려 주었다. 단수는 생강, 계피 따위를 섞어 만든 포를 말한다.